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4번째 이야기. 스테이시 선생님과 학생들 학예회를 열다. 다시 10월이 되었을 무렵 애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모든 것들이 붉고 금빛으로 물든 찬란한 10월이 되자 마치 가을의 요정이 햇빛에 말리려고 쏟아부은 듯한 자줏빛, 진주빛, 은빛, 장밋빛, 초록빛깔의 안개들이 골짜기를 휘감았다.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이슬 방울들이 은빛천을 수놓은 듯한 들판 위에서 반짝였고 계곡 사이에 빼곡히 난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바스락 소리를 냈다. 자작나무 길은 노란 장막을 들이운 듯했고 그 길을 따라 난 고사리들은 흐느적거리며 갈색으로 변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알싸한 향기에 어린 소녀들은 달팽이 걸음이 아닌 빠르고 경쾌하게 학교로 나아갔다. 다이애나 옆자리의 작은 갈색 책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다. 루비 길리스가 통로 맞은편에서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넸고 캐리슬로는 쪽지를 전달했다. 뒷자리에 앉은 줄리아 벨은 껌을 주었다. 애는 행복감에 깊이 숨을 내쉬고는 그림 카드를 책상 위에서 정돈하였다. 역시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새로 부임한 선생님도 진실하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스테이시 선생은 밝고 이해심이 풍부한 젊은 여성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애는 이런 건전한 영양 속에서 꽃처럼 피어났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건 잘했다고 해주는 메시와 냉랭하기만 한 마릴라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잘거렸다. 전 온 마음을 다해 스테이시 선생님을 사랑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선생님은 정말 교양 있으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제 이름을 부를 때 철자 끝에 이를 붙여준다는 것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오늘 오후에는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메리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낭송하는 걸 아주머니께서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읊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는요. 루비 길리스가 내 아버지의 권력을 위해 이제 나의 여성성과 작별하리라 라는 구절을 읊었는데 소름이 확 돋았던 거 있죠. 메슈가 말했다. 나도 너가 마국간에서 낭송하는 걸 듣게 되면 좋겠구나. 애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물론 해드리죠. 하지만 쏙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반 친구들이 숨죽이고 귀를 쫑긋하는 앞에서 남송할 때만큼 짜릿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마릴라가 말했다. 린드 부인이 그러시는데 그분도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하더구나. 지난 금요일에 남자아이들이 까마귀 둥지를 가져가겠다고 벨신의 언덕에 있는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잖니. 그것도 스테이시 선생이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애니 설명했다. 자연과학 시간에 까마귀 둥지가 필요하긴 했어요. 야외 수업이 오후에 있었거든요. 야외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설명을 참 잘하세요. 야외 수업을 할 때에는 작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잘 써요. 그런 말은 잘난 척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걸요. 정말로 저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기하학을 그렇게나 못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늘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기하학을 잘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겸손한 건 맞죠? 하지만 장문은 좋아요. 선생님은 저희더러 쓰고 싶은 주제를 직접 고르라고 하세요. 다음 주에는 위인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위인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후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글을 써준다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어른이 되면 간호사가 되거나 적십자를 통해 전쟁터에 가서 자선 사업을 할 거예요. 해외 선교사가 안 된다면 말이죠. 선교사가 되는 건 정말 낭만적이지만 그 직업을 가지려면 정말 착해야 하잖아요. 그게 저에겐 장애물인 셈이죠. 저희는 체육 시간도 매일 있어요. 체육을 하면 몸매가 예뻐지고 소화도 잘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릴라는 진심으로 믿지 못할 소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오후 야외 수업과 금요일의 발표 수업, 체육 수업 등은 스테이시 선생님이 11월에 제안한 한 계획 때문에 시들해져 버렸다. 에이번니 학생들이 학교에 달 국기 마련 기금을 모으려고 크리스마스 밤에 강당에서 학예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은 모두 이 계획에 찬성했고 당장 준비에 들어갔다. 무대에 서기로 한 아이들은 저마다 신이 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난 것은 물론 앤셜리였다. 앤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심정으로 준비에 임했다. 물론 마릴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마릴라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잖니. 넌 지금 한창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난 아이들이 학예회를 열고 연습한답시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행사들이 아이들을 어리석고 나대기만 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라고. 앤이 대꾸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국기는 애국심도 드높인다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실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 중에 애국심을 생각하는 애가 몇이나 되겠니? 그저 재밌으니까 하는 게지. 하지만 애국심과 재미를 한꺼번에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예회를 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합창을 6곡 하기로 했고요. 다이애나는 독창을 해요. 전 연극 2편에 출연해요. 소문을 금지하는 사회와 요정 여왕이에요. 남자아이들도 연극을 해요. 그리고 전 낭송을 2개 해요. 생각만 해도 떨려요. 하지만 설렘이 가득한 그런 떨림이에요. 마지막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타블로를 할 거예요. 거기에는 다이애나와 루비, 제가 출연하는데요. 모두들 흰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어 헤쳐요. 전 소망 담당이에요. 2손을 모은 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역할이죠. 저는 다락방에 가서 대본을 암송해야 해요. 신음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세요. 아주 애통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조시파이는 연극에서 원하던 배역을 얻지 못해서 잔뜩 삐쳤어요. 조씨는 요정 여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씨처럼 그렇게 뚱뚱한 여왕을 본 적 있으세요? 여왕은 날씬해야 하는 법인데. 제인 앤드류스가 여왕 역을 맡았고요. 저는 옆에서 보자 하는 시녀예요. 조씨는 뚱뚱한 여왕이나 빨간 머리의 시녀는 억지스럽기나 매한가지라고 했는데 전 그 애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저는 머리에 하얀 장미 화관을 두를 거예요.
슬리퍼가 없어서 루비 길리스에게 빌리기로 했고요. 요정에게는 슬리퍼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요정이 부츠를 신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앞코에 구리를 댄 부츠는 말도 안 되죠. 저희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를 꺾어다가 강당을 꾸미기로 했어요. 분홍색 종이로 장미도 만들 거고요. 관객들이 자리에 앉으면 엠마 화이트가 오르간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럼 저희는 두 줄을 지어 행진곡에 맞춰 강당으로 입장을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별로 관심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꼬마 앤이 강당에서 눈에 띄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난 너가 얌전하게 행동해주기만 하면 좋겠는걸. 이 난리법석을 좀 멈추고 너가 좀 진정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처럼 연극이니 신음소리니 연기니 하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는 건 너에게도 좋을 게 없어. 네 혀는 달아 없어지지도 않는 대리석 같구나. 애는 한숨을 내쉬고는 뒤뜰로 나갔다. 푸르스름한 하늘에 초승달이 떠올라 잎사귀가 없는 포플로 나무 사이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매쉬는 장작을 패던 중이었다. 그래, 정말 멋진 하계애가 될 것 같구나. 넌 분명 네 역할을 잘 소화해낼 거야. 매쉬는 앤의 열정적이고 발랄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앤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 매쉬는 자신이 앤의 양육을 맞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앤의 양육은 전적으로 마릴라의 몫이었다. 매쉬의 몫이었다면 진심과 의무 사이에서 꽤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러했기에 마릴라가 매쉬더러 앤의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고 투덜댈 만큼 앤은 자유롭게 클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양육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칭찬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